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일타 네. 강사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입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쵸. 근데 입이 왜 중요하냐? 일단 씹어야 되잖아요. 씹어야 먹잖아요. 그쵸. 먹어야지 저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게 에너지가 들어와야 우리가 어쨌든 간에 건강해지는데 일단 입이 망가지면 못 먹어요. 어르신들이 못 드시는 원인 중에 40%가 입에 있어요. 구강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틀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틀니를 딱 끼고 나면 귀찮아요. 음식을 먹고 나서 맞아요. 입 이거 찌꺼기 이게 싫으니까 안 먹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화장실 가는 게 싫으니까 물을 안 먹잖아요. 입안에서 음식을 삼키는 게 힘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을 삼키는 행위가 안 돼요. 어머나. 이걸 연하 기능 장애라고 하고요. 씹는 기능을 저작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안 되면 나는 안 먹을래 이래 버려요. 내가 소화가 안 될 때는 안 먹으려 그러는 것처럼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게 제가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원래 틀니를 하신다 그러길래 그냥 임플란트 하시라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꽤 많이 했어요. 그 이후로 막 그 전에는 입맛 없다. 어저께도 영덕대게 20만 원. 건강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질이 좋지. 나는 너무 좋지 그러니까. 막 게 드시고 고기 드시고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삶의 질과 건강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 네. 그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임플란트를 얘기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노화가 된 거를 갈아 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빨은 적어도 갈아 낄 수 있어요. 되잖아. 그래서 그거 선택은 빠르게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거 약간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게 치아 이제 치료를 하실 때 갑자기 이제 조금 막 네.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가 막 저는 계속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입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균들이 있어요. 그 균들이 우리 몸속에서 적절하게 균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 이빨에 있는 그 균들이나 잇몸, 입안에 있는 균들이 나도 모르게 사례가 걸리는 상황에서 폐나 기관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볼 수 있구나. 네, 노인분들의 거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것들이 폐렴이거든요. 근데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흡인성 폐렴이라 그래서 음식 혹은 입에 있는 침 같은 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서 폐렴을 유발하는 건데요. 이런 폐렴을 일으킬 때 입안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분의 사망과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치매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입안에 균들이 많으면 이게 입안이라는 게 뇌랑 가깝잖아요. 이 균들이 뇌로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입안에 있는 균들이 결국은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도 분비할 수 있어서 입안 관리는 치매, 노화, 사망하고 다 연관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고 네. 그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든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는 천천히 노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근데 이거를 뭐 한다고 해서 저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 생기게 할 수도 없고 저희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조금씩 늙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늙어간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늙어간다라는 게 뭐고 내가 늙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화를 얘기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정서적인 것과 신체적인 기능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일단 필요한 거고요. 지금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늙었을 때 어떻게 됐을지에 대한 경험을 못 하셨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죠. 내가 늙었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거 상상만 해도 사실 싫은 얘기라서 거부하죠. 그래서 내가 늙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내 부모님, 내 가족이 늙어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걸 체감하고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또 다른 메시지, 제일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내가 과연 늙었을 때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서를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노년내과 의사로서 우리나라에서의 노인들이 어떠한 상황인 거고 노인분들이 아팠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사실은 노인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인은 아이와 같습니다. 맞아요. 돌봄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못하는 게 노인입니다. 맞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저희가 그 자녀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노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돌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어머님을 모실 거냐, 누가 아버지를 모실 거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간병을 해줄 거냐, 이것만 갖고도 싸워요. 내 아들이 입원을 했다, 당연히 내가 하겠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내 부모님이 입원했다, 안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는 2번 하는 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아이는 처음 나왔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부족한 게 당연해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를 용납해주지 않아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습니다. 노인이 실수하잖아요. 당신은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이런 실수를 해?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어른이라고. 어른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이제까지 기능을 다 유지하지 못하고 쇠락해 가는 시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그걸 더 많이 느끼거든요.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내 몸이 내가 이전에 했었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순간 엄청난 좌절감과 자괴감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를 안 해줘요. 경제적인 걸 누가 도와주나요?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죠, 사실. 근데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가 할까요, 그걸? 우리가 해야죠. 자녀들이. 근데 그걸 알아야지 하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내 부모님을 어떻게 할 건지, 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논의를 안 해요. 맞아. 지금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가 몇 명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세대는 어떤가요? 자녀가 없는 세대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누가 이분들을 돌보게 되나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및 돌봄에 대한 거를 지금 논의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냥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중요해. 사실 저희 아버님도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저께 제가 아버님 뵙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사실 진짜 너무 짠하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아버님이 태산. 기저귀를 차고 계시고 기저귀를 왜 차냐 물었더니 뭐랄까 낙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차게 되고 그러면 또 5살짜리 꼬마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진짜 이 아이의 케어하는 만큼 아버지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어른들이 배변과 배뇨를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은 끔찍한 상황인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싶을 때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인가라는 식의 자괴감이 생기기 시작해. 아이는 반대로 그런 거 몰라요. 아이는 내가 배변을 못하는 거에 대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죠. 그쵸.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맞아요. 하던 거를 못하게 되는 거에 정서적인 충격은 엄청난 겁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은 화장실 가다 넘어져도요 안 부러져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안 그렇습니다. 그냥 화장실 가다 넘어지면 넘어지면 큰일 나시는 진짜. 예. 대퇴골 골절이라 그래서 다리 부러지면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40%예요. 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노인분들의 건강인 겁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실제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회복 능력이 매우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자, 아드님이 저한테 와요. 저희 아버님이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왜 이렇게 안 좋아지시나요? 왜 이렇게 좋아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기능이 떨어지지.
본인께서는 회복 능력이 좋고 내가 문제점이 뭔지만 해결을 해주면 끝나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 하나가 다른 문제점을 일으키고 그 문제점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기능이 100이에요.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면 치료를 받고 다시 100이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작점이 여기였으면 이렇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와요. 그 다음에 또 병이 걸려요. 그럼 또 이렇게 떨어져요. 그 다음 다시 또 조금 올라와요. 그 다음 또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하강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기대치와 실제가 다르다는 거. 그게 어르신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나빠지기 전에 최대한 이걸 올려놔야 돼요. 문제가 생기는 저희가 일상생활 수행 기능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냥 혼자서 화장실 가고 음식 먹고 뭐 샤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일상생활 기능선이 있는데 이걸 올려야 돼요. 끌어올려놔야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놔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아직 늙지 않은. 정말 너무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가는 게 나도 늙고 있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8년 전에 저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그때도 이제 병간호를 제가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6인실 보조 침대에서 자고 그 뭐 그런 것들이 전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 8월에 또 이제 두 번째 재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랜만에 그 보조 침대에서 자는데 아니 한 4, 5일째 되는 날 너무 힘든 거야 몸이. 나도 그때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늙고 있다는 거를 맞아요. 또 그렇게 또 느끼게 되고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늙어가는 우리 엄마를 봤을 때 엄마가 접수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 그러니까 어떻게 면접 왜냐면 이거 그거 버튼 눌러서 뽑아서 이걸 하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셨고 키오스크 이런 거 어렵지. 네, 어렵죠. 너무 키오스크 너무 어려운 거예요 키오스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는 엄마 보면 또 나 답답해하잖아요. 짜증내잖아. 그러면은 또 아 엄마 이 병원을 몇 번째 오는데 못하노. 너무 공감이 많이 돼. 그래서 이 노화가 너무 슬프네요. 근데 이게 아니 슬퍼 네. 진짜. 이게요. 맞아. 막을 수가 없잖아.